황금알 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여기는 경남 산청 지역에 있는 딸기 양액 재배 하우스 농장입니다. 오늘이 2024년 11월 6일 12시 8분 정도 지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수분 54%의 이 시가 1.48 잔량이 있습니다. 온도 18도 배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품종은 장이 품종으로 이래 이제 딸기가 하나하나씩 익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딸기에 이제 자잘못을 이제 이런 꽃이 피고 이런 좋은 상태로 자라고 있는데 요 놈들이 크다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요런 것들도 이게 잘못되는 이 구조상 여기에 있는 햇볕이 우리가 하우스가 남북 방향이 돼서 동서로 지는 해가 너무 조도가 강하다. 그래서 여기 농장에서는 심어놓고 얼마 되면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공 탈수돼서 잎이 고실라지 타고 있습니다. 그 생육 환경이 첫째적으로선 직사광선, 그 다음에 강한 온도값과 실내습, 이 규격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꽃대가 무르고 딸기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빨개 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벌써 또 기공 탈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일어난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빈도가 잦다. 그래서 여기 천장에 보면 우리가 이불이 검은 이불이 있습니다. 그럼 이불과 요 사이에다가 차광망을 50%짜리를 여야 될 정도입니다. 35%가 약하겠다. 동서 방향은 35%, 남북 방향은 50% 차광망을 써야만이 얘 딸기가 기공 탈수가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날씨가 약간 흐렸다가 맑았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여본도를 재보면 여본도가 29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서 있으면 저 옷에는 너무 뜨거울 정도 뜨거워요.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실내 온도보다 여본도나 대기습의 구조가 안 맞다는 거죠. 상충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적외선 온도가 여본도를 재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본도가 지금 28도 29도 나옵니다. 29도 30도까지 올라가요. 30도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본도가 30도라면 여본도와 실내 습도, 실내 온도보다 여본도가 낮아야 되는데 여본도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실내 습이 떨어졌다. 그리고 여기 농장에서는 가에 내가가 있어서 바람이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세다.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탈수도 환기의 안에 하우스 내 실내 습이 많이 없어지는 농장이죠. 그래서 요렇게 크다가 요렇게 키가 작아져서 안에 속잎이 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딸기에서는 크던 중에 요런 기형이 많이 나온다. 멀쩡한 기형이 나온다. 이거는 여백의 농도가 진한 큰 이파리가 영양을 안 먹을 때 여백이 타고 들어가서 세포가 파괴된 거다. 그리고 딸기 머리에 보면 어떤 거는 여기가 잘못되는 게 있어요. 끝부분이 잘못되는 그런 딸기들은 여백이 타고 들어갔다는 거죠. 끝이 뽀얗고 익을 때 색깔이 안 드는 딸기들. 그거 이제 이 농장에 이렇게 큰 이파리를 따내빈다. 그 원인은 기공 탈수가 돼서 영양이 생산을 못하니까 요렇게 이파리가 마르니까 이걸 다 걷어내는 거죠. 이걸 따내빈 잎들이 더러말란 것들부터 마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요거는 최근에 딴 거죠. 더러말랐죠. 요런 마른 잎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땄을 때도 요거는 심자마자 왔던 우리가 티번이라 그러죠. 기공 탈수. 그럼 기공 탈수가 큰 이파리가 되지, 작은 이파리는 큰 이파리에 기공 탈수가 됐다가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장에 일어나는 잎은 쉐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파리가 고실해 죽죠.
고실라지 죽은 원인은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춰버리면 뿌리는 굶어 죽고 여백이 살짝 맺으면서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비료량이 잎을 태운 거죠. 그래서 티번이란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티번이란 용어는 쓰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기공탈수, 잎에서 직사광선에 의해서 수분이 많이 용탈됐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잎이 새카맣게 타 죽었다. 타 죽은 거는 티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죠. 해석에서는 타 죽은 거 용어는 티번, 그러나 칼슘이 부족하다, 그 말은 또 안 맞아요. 이 양의 재배는 칼슘을 공급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 아니다. 기공탈수가 돼서 큰 이파리가 대사적을 멈춰버리면 큰 이파리가 영양을 먹지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면 작은 뿌리가 굶어 죽어요. 미세근들이, 잔뿌리들이. 그 잔뿌리가 굶어 죽고 나면 근根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흡수가 안 되니까 그 뿌리에서 유기산으로 녹여서 영양분을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티번이라는 용어는 맞으나 불에 타 죽었다나, 그러나 탔다, 그 말은 맞으나 그 후차적인 부연 설명은 맞지 않다. 기공탈수. 그래서 기공탈수로 인한 장애 요인이 제일 많은 위치마다 하우스마다 다르다. 그거는 남북 방향, 해가 길이 방향에서 요쪽에서 떠서 요렇게 지는 남북 방향의 하우스가 기공탈수가 제일 심하고, 그리고 옆에 냇가가 있어서 기류가 흐를 때 또 심하다. 기류가. 그럼 바람이 세게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우스 길이 방향으로 바람이 흐르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엽이 이렇게 마르는 거는 기공탈수 때문에 큰 이파리가 영양을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는 뽑아서 꽃대가 먹어버린, 과일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라죠. 그리고 과일도 빨리 크지를 못한다. 기공탈수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딸기 겨울 재배에서 그 기공탈수, 티번이 안 일어나는 농장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내 그 섭을 45% 유지, 그리고 여본도를 실내 온도보다 낮게 가져가라. 그리고 조도 광량이 너무나 많을 때는 차광망을 써서 햇볕 양을 줄여라. 그래야만이 기공탈수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원 이씨와 잔량 이씨의 관계는 안 먹을 때는 이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정도 1.9로 주수 1.4가 남아있다는 거는 얘는 이 딸기는 기공탈수로 인해서 대사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잔량이씨가 높다는 거죠. 잔량이씨가 높다는 거는 대사작용이 원활하지 않다. 대사작용이 원하지 않다는 거는 실내 섭의 편차나 기공탈수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연속으로 있다. 그래서 키가 작아지고 잎이 작아지고 하는 주 원인들은 기공탈수. 그리고 얘들이 이제 시드름병이 왔다. 그 시드름병의 주 원인은 여백이 맺어서 타고 내려간 거다. 여백이 맺어서 타고 내려가서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일어난 거다. 요 놈도 지금 최근에 또 잎이 고실라지게 탔다. 그 말은 이렇게 기공탈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면 그 전엽의 구엽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 포기가 이런 연속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 관리 환경이. 그래서 이런 일은 막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차광이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다. 차광을 하는 순간에 엽의 온도는 떨어지고 실내 섭은 올라간다는 거죠. 엽 온도는 떨어지고 실내 섭이 올라가고, 그래 딸기가 그렇게 많이 광량이 필요하지 않는 작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 제주도에
딸기 재배하는 하우스에서, 이게 연동 하우스에서, 큰 하우스에서 안에 쏙 비닐을 안 갈아가지고 오래 써가지고 때가 앉아서 흙먼지가 새카맣게 앉아있는 농장에서 티분이 없더라. 그 뽁뽁이 필름에서 논산에서 오래 써가지고 새카맣게 때가 앉은 농장에 티분이 없더라.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가 엽온도와 민첩한 관계가 있다. 실내 온도보다 엽온도가 낮아야 된다. 실내 습이 45%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비료량이 부족하면 키가 큽니다. 키가 큰다는 것은 이시가 낮아서 키가 큰다는, 웃자람이 일어난다. 웃자람이 일어나는 것은 이시값 더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액 공급을 더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양액이 들어간 양액은 다시 재활용하는 거. 그럼 우리가 돌려 쓴다면 흘려내비는 양이 없다면 공급의 이시를 늘려도 경제적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없는 환경에서 재배 메뉴를 잡아야 되고, 황금알 농법에서는 맹물 시비를 목적은 엽에 맺은 물방울 1액은 타고 내려가면 무조건 병을 일으킨다. 잿빛곰팡이, 꽃곰팡이, 그 다음 시드름병, 짱잎, 짱모. 그래서 맹물 시비는 최소한 3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리고 낮에 물을 뿌리라 그런 거는 낮에 기공이 탈수되는 양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티분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딸기모는 지금 다른 꽃대가 다 나오는데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항시 잎이 타 죽어요. 왜? 대사적인 원활하게 될 때 그 기공 탈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비료를 먹었다가 안 먹었다. 그러면 끝이 이렇게 항시 타 죽는다는 거죠. 꽃대가 없는 것들이 이런 장애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먼저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딸기에 살균제가 필요하냐 안 하냐. 딸기에는 그 겨울 하우스에서 살균제가 필요 없습니다. 딸기에 살균제를 쓴다는 것은 무지하고도 무지하다. 그거는 시드름병을 잡기 위해서 그 약을 뿌리나 여백을 씻거나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그 소비자가 싫어하는 농약은 우리는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만 여백을 씻어내면 우리가 병이 없다. 이렇게 그 딸기의 살균제는 필요치 않다. 그리고 아침에 조조가운이라는 게 있는데, 조조가운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여백을 말려서 붙여 놓으면 꽃곰팡이나 여기서 여백을 말려서 붙여 놓으면 꽃곰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잎에서 여백을 말려 놓으면 잿빛곰팡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백을 말려서 붙이는 조조가운은 딸기 농사에 고려해 봐야 된다. 잿빛곰팡이의 주 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운은 여백을 씻어내는 조건 알아내면 뭐 관계는 없으나, 딸기란 작물이 겨울이라도 그렇게 광량이 많이 요구되는 작물이 아닙니다. 차광을 해야 되는 작물인데 조조가운을 해서 경영비를 더 들일 필요 없다. 아침에 불 뗄 필요 없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우리가 그 대포 보일러, 이런 대포 보일러를 돌린다면 그건 가능하나, 굳이 여백을 말리기 위해서 조조가운은 건 더 나쁘다는 거죠. 아침 시간에 온도를 더 낮춰서 이불을 다시 덮어서 온도를 낮췄다가 햇빛 났을 때 갑자기 이불을 걷어버리면 실내 안개가 끼면서 여백이 도로 많이 생겨요. 갤로 현상이. 그 갤로 현상으로서 여백을 씻어내도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값이, 잔량 시값이 1.2가 넘어가면 여백이 잘 안 맺습니다. 쉐이프에만, 작은 잎에 맞고. 그리고 잔량 시값을 1.5대나 이상 올려도 지금은 참 좋은 시기다. 지금은 1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잔량시를 2점대까지 가도 장애가 없다는 거죠. 잘 먹고 잘 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전제 조건에 기공 탈수나 티분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잘 먹어내지, 못 먹는 상태에서 환경이 안 좋은 농장에서 어떤 장애가 일어난 걸 앞에 전자 후자에 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매뉴얼이 앞으로는 더 좋은 걸 개발해야 우리가 농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의 활력도를 높여서 생산을 정수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설탕까지 황금을 농법에 쓴다.
설탕은 잎이 생산해야 될 탄수화물을 바로 먹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 60cc에 설탕 120g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설탕을 많이 뿌리게 되면 여기 꽃받침에 설탕이 쌓여서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가 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꽃받침이 크고 있는 상태라 요 꽃이 폈을 때는 설탕을 120g까지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꽃받침이 이제 커져서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단계라면 여기에 설탕의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물 20리터에 20g 정도 40g 이하 그렇게 쓰는 게 좋겠고, 맹물 시비를 할 때는 꽃받침이 위로 들려 있기 때문에 씻겨 나가나 맹물 시비 안 할 때는 설탕량을 물 한 마리 20리터에 20g 정도 그 정도로 써주는 건 괜찮겠다. 그래서 딸기 생육에서 장애 일어나는 것은 기공탈수에서 영양권이 제일 많습니다. 이 기공탈수로 인해서 영양 생산을 못하니까 하엽이 마른다. 근데 하엽 이 마른 잎을 또 못생겼다고 따내비는 건 더 나쁜 거다. 더 돈을 내버는 거다. 지금 요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잎이 탔다. 뒷번 잎 이것도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가 이것도 아직까지 일을 많이 할 건데 따내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전에 온도가 한 30도 정도 올라갔다. 그럴 때는 이미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20몇 도 올라가면 28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차광하자. 차광해서 햇볕을 적게 보여줘야만 장애가 없다. 우리 지역이 또 구름도 잘 끼인다. 그럴 때는 35% 창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햇볕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기공탈수 팁번이 많이 일어나고 해마다 많이 일어난다. 그럴 경우는 50%의 남북 방향 씌우고 동서 방향은 35% 차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일주일 간격으로 해드리는 게 좋다. 그래서 황금알농법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신다면 올해 딸기 농사가 더 좋게 돼서 다수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